캐노라는 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시간이라고 해서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단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는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대부분 캐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캐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캐노를 만든 회사의 말에 의하면은 정식 용어는 캐노이라고 부르지 말고 캐노라고 불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강의에서는 이거를 캐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자동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전자장치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장치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통신을 한다는 건데 자동차 안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통신이 사용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거의 필수적으로 쓰이는 통신이 캔 통신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여러 개의 제어기, 센서들이 캔 버스에 연결이 돼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상에는 4개의 장치밖에 없지만 실제 자동차에는 20개, 30개 이상의 제어기들이 들어가서 서로 통신을 하고 있게 됩니다. 이때 캐노의 역할이 뭐냐면은 지금 이 연결된 이 버스를 통해서 현재 어떤 메시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그 메시지의 아이디는 뭔가,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데이터 값이 뭔가, 그거를 우리가 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버스에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를 보는 거, 그게 한 가지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 버스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의미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 제어기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캐노의 주요 역할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조향장치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진 제어기가 엔진의 RPM 정보를 캔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이 엔진 제어기가 보내주는 RPM 값에 따라서 조향장치의 각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RPM이 1000rpm이면 조향각도를 30도로 컨트롤하고 2000rpm이면 조향각도를 15도로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기능을 구현을 하겠죠. 이 기능을 구현을 했으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차를 운전을 해서 1000rpm으로 동작을 시키고 그리고 조향장치가 몇 도가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자동차가 1000rpm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각도가 30도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15도를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는 이 엔진 제어기가 캔을 통해서 보내주는 이 정보가 진짜 1000rpm이라고 적어서 보내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자동차는 1000rpm으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이 엔진 제어기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캔에다가 2000rpm이라고 적어서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려면은 실제 현재 버스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에 RPM 값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게 캐노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캔 통신에는 타임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타임아웃 기능이 뭐냐면 우리 제어기 입장에서 어떤 메시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타임아웃 에러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타임아웃 기능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향장치 입장에서 엔진 제어기가 엔진의 RPM을 1초에 한 번씩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3초 이상 연속으로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을 타임아웃 에러라고 판단을 하겠다. 이제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타임아웃 에러 기능을 구현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엔진 제어기가 실제로 3초 동안 메시지를 안 보내서 이게 타임아웃 에러가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은 사실 엔진 제어기는 제대로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주고 있는데 제가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서 타임아웃 에러로 판단을 한 건 아닌지 그걸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검증하려면 마찬가지로 실제 버스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확인을 해서 진짜 3초 동안 메시지를 안 보낸 게 맞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어기가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제어기가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 조향 각도를 다른 제어기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이 기능을 구현을 하겠죠. 구현을 했으니까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검증을 해보려면 결국 여기 실제 버스에 어떤 메시지가 오는지를 확인을 해서 우리 제어기가 그 적절한 정확한 정보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1초에 한 번씩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혹시 1초에 한 번이 아니라 3초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이 버스에 실제로 전달되는 메시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거를 캐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캔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보는 여기 ID, 그리고 데이터 길이인 DLC, 그리고 데이터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은 제가 실제 캐노의 화면을 캡처한 건데, 보면 메시지의 ID, 그리고 DLC, 데이터 길이,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을 이렇게 캐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창을 보면은 실제 이 버스에 ID가 333, 444, 123인 메시지가 이렇게 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때 값은 이렇구나 하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CRC 값 같은 경우는 뭐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CRC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캔 컨트롤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CRC를 직접 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받는 제어기도 CRC를 캔 컨트롤러가 직접 계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에러 프레임을 이렇게 발생하도록 캔 프로토콜에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굳이 CRC 값을 캐노에서 보여주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캐노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가 캐노를 이용해서 이 버스에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예시에서 이제 엔진 제어기가 보내주는 RPM 정보에 따라서 조향장치가 동작되는 그런 예시를 들었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이런 기능을 검증을 하려면은 차를 운전을 해서 1000rpm으로 만들고, 뭐 2000rpm으로 만들고, 3000rpm으로 만들고, 그때 조향장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매번 실제로 차를 운전을 해서 하려면 주행시험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조향장치는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거를 달아놓고 그런 테스트를 한다?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향장치를 개발할 당시에는 이 엔진 제어기, ADAS 제어기, 제동장치는 사실 존재도 할 수가 없는 게, 왜냐면 이 각각의 제어기는 서로 다른 팀 혹은 서로 다른 회사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향장치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사무실, 우리 실험실에는 그냥 이 조향장치 하나 갖다 놓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기능 검증을 하려면은 이 실제로 지금 엔진 제어기가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엔진 제어기 대신에 누군가가 이 엔진 제어기가 보내주는 그 캔 메시지를 대신해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기능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캐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뜻이 뭐냐면은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실험을 간단히 행하는 모의 실험이 이제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그래서 원래라면 아까처럼 차를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RPM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캐노를 통해서 그냥 값을 간단하게 딱 조절해서 1000rpm이라고 적어서 보내고 2000rpm이라고 적어서 보내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모의 실험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메시지 송신 기능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타임아웃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아까 타임아웃 기능이 뭐였냐면 어떤 메시지가 뭐 3초 동안 연속으로 안 들어오면은 그거를 타임아웃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죠. 이제 그 기능도 이제 검증을 하려면은 이제 이 엔진 제어기 대신에 캐노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쭉 보내고 있다가 3초 동안 안 보내보는 거죠. 그때 조향장치가 타임아웃이라고 제대로 감지를 하는지, 이제 이런 식으로 기능 검증을 할 때 캐노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캐노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이 캐노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서 실행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이 캐노입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캐노의 역할을 설명할 때 이 캔 버스에 있는 메시지를 읽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이 버스에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PC는 캔 통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캔 컨트롤러를 이런 PC에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캔 통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노를 설치를 했다고 해서 여기 버스랑 연결이 돼서 메시지를 보내고 읽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캐노라는 소프트웨어만 있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이런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장비의 이름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건데, 참고로 이 벡터는 뭐냐면은 캐노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 그리고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 이름 역시 벡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캐노를 여기에 소프트웨어만 설치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가 있어야지 비로소 실제로 캐노가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 제어기라고 치면 딱 보면 캔 커넥터 꽂을 수 있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어기 캔 커넥터를 여기에 딱 꽂아 놓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우리 제어기가 보내는 그런 메시지를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다 계측을 해가지고 버퍼에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 PC랑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USB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USB를 통해서 이 여기서 계측된 캔 정보를 컴퓨터로 보내주고,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캐노를 실행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메시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캐노에 지금 다른 화면에 보면은 그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건지 어떤 값을 담아서 보낼 건지 그런 세팅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을 이제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딱 하면은 그 정보가 USB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전달이 되고, 그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여기 커넥터를 통해서 캔에다가 메시지를 보내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캐노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캐노를 쓸 때마다 이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캔 통신 되니까. 그래서 이 장비의 이름이 캐노인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비 이름이 캐노가 아니고 이 장비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장비고, 캐노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서 쓰는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비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을 제가 나중에 따로 할 거고, 그리고 이 똑같이 생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도 여기에 캐노를 지원하는 라이센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만 캐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도 여기에 캐노를 쓰는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 장비를 이 USB 선으로 연결을 해도 이 캐노를 실행해 보면은 나중에 그 라이센스가 없다고 하면서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는 걸 같이 써야 된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능은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쏘고 이제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용자가 쓰기 편리한 그런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지금 한번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그 이제 이것들을 제가 앞으로 강해서 다 다루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어떤 건지 좀 구경을 미리 하면은 그래도 앞으로 이제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캐노를 실행한 화면인데, 여기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계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메시지들이 버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의 아이디마다 메시지 이름이 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면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를 아이디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각의 아이디별로 최신값만 이렇게 딱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메시지 안에 여러 개 시그널들의 값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시그널 값들을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엔진 RPM 값을 시그널을 여기 그래프에 등록을 해놨는데, 지금은 값이 1000으로 고정돼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1000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시지를 보내는 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ID 666인 그 스티어링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시지 전송 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mm로 정해놓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원래는 스티어링 메시지가 없었는데 새로 우리가 보냈으니까 이렇게 감축이 돼서 스트레치 창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조향 각도라는 시그널을 볼 수 있는데 이 값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30으로 바꾸면 실제로 캔 메시지에도 이렇게 30이라고 담아서 보내고, 제가 이거를 10도라고 바꿔서 보내면 여기도 메시지 실제로 10도라는 값이 담겨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키보드로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 사인파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을 보면은 이렇게 사인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27.5도 뭐 이렇게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써서 보면은 이제 여기 막 시그널 값들이 바뀌고 있는데 사인파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인파 형태로 진짜로 그 나오고 있는지 시그널을 이 그래프에 등록을 해서 보면 이렇게 사인파 형태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기능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녹화, 로깅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그 계측된 정보를 그 따로 녹화를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데서 자동차에 달아놓고 막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결과를 분석하면 힘드니까 일단은 운전을 하면서 각종 정보를 다 녹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가져와서 사무실에서 다시 재생을 하면서 이 메시지가 어떤 순서로 나오고 있는가, 뭐 문제는 없는가, 그런 분석을 할 때 녹화 기능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녹화된 데이터를 뭐 엑셀로 분석하기 위해서 익스포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메시지 값을 보낼 때 사인타 형태로 값을 보냈는데 사인타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패턴으로 자유롭게 컨트롤해서 보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캐노가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차차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요약을 하면은 이 캐노는 캐노이 혹은 캐노라고 부르는데 제조사에서는 정식 용어가 캐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노의 주요한 역할은 그 캔버스에 있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를 그 캔버스에 보내는 것. 그런데 이제 그 기본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캐노는 우리 컴퓨터에 설치돼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캐노만 있다고 이제 캔 통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벡터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하드웨어를 USB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